저도 사기를 당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 호응도가 높아서 이거는 사실 가진 겁니다. 이거는 뭐 어디에서 이제 자료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제가 한번 이렇게 강의를 하려고 아까 잠시 한번 해 놨습니다. 근대당권 이전 가등 혹은 4인간 대출 사기 회상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참 설명할까. 저도 사실 옛날에 이렇게 속어가지고서 옛날에 집 한 채에 500만 원, 1000만 원이면 살 수 있는 그런 시절인데 이제 85년인가 그때쯤 됩니다. 제가 이제 회상해 보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시골에서 있다가 농장 목장도 하고 이렇게 있다가 나중에 이제 서울로 올라오게 됐는데 서울로 올라와서 처음에 뭐 이렇게 그 지인이 하는 사업을 보고서 사업에 이제 제가 수완이 없는데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당시에 평화시장 이런 데서 이제 티 같은 거 이런 거 제품을 해가지고서 공장으로부터 이제 공급을 받아가지고 파는데 장사가 잘 됐습니다. 하루에도 뭐 몇천 장씩 팔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원가가 한 300원 이렇게 들어가는데 나중에 뭐 350원, 400원 뭐 이렇게 팔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이제 500원씩 이 사람들을 팔고 1000원씩도 팔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장사가 잘 돼서 이제 돈을 꽤 벌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당시 그 공장 하는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그 사장님 이거를 제가 이제 그 물건을 계속 해 드릴 테니까 우리 집을 담보로 하고서 그 물건을 이렇게 해서 하게끔 이렇게 하면 어떠냐 그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뭐 그때 당시 그것도 그냥 괜찮은 것 같아서 그래서 이 사기당하는 사람들이 흔히들 그렇게 하죠. 군인들, 경찰들, 선생들, 또 교수 공무원들 이런 사람들이 사기를 잘 당한다. 왜 그러냐면 이 정직하게 하고 또 자기 틀에서 생각을 하거든. 자기 틀에서 생각하니까 사기를 치는 사람들은 자기가 사기를 칠 줄 알고 그런 세계를 알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일반인들은 그것까지 생각을 못 한단 말이야. 자기 이 분야에서 생각을 하니까 그냥 이것이 이제 먹힌다.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나중에 이 사람이 그거를 이제 사기로다 그렇게 한 겁니다. 집을 그때 가락동네에 이제 그 집이 있었는데 그 집을 잡히고 했는데 저한테 잡히기 전에 저는 이거 등기부를 떼와서 보여주는데 아무것도 없길래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고서 그냥 그거를 이제 법무사 사무실에 가서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전날 다른 사람한테 가등기를 했더라고요. 가등기를 하고 또 다른 사람한테 또 근저당으로 또 잡히고 그러니까 완전히 사기치려고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한 1,500만 원 돈이 됐었는데 나중에 뭐 한 500만 원도 오갔었는데 그 집을 경매를 해가지고서 이렇게 받았는데 그야말로 뭐 저도 뭐 이렇게 사기를 당했습니다. 사기를 당하고 이제 저도 이제 처음에 이렇게 해서 법에 관심을 가지게 됐고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뭐 소송 수십 번 했는데 한 번도 진 적이 없는데 이렇게 해가지고서 하다 보니까 경험도 뭐 생기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 지금도 이렇게 뭐 사기하는 그런 방법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는 그래서 대출을 할 때 등기가 나온 거 보고 그 전에 아무것도 없어야 그때 대출을 해주고 돈을 내줍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은 그냥 믿거라 하면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라면은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저같이 이제 그렇게 이제 선량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이제 당하는 사기입니다. 아주 그래가지고 뭐 그때 당시는 한 500, 1000이면 집을 하나 샀는데 상신동 같은 데서는 500이면 집을 살 수 있을 정도였는데 그야말로 집 세 채 값이 완전히 날아가는 그런 상황이 돼서 뭐 지난 그 이야기를 한번 회상하면서 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가지고서 또 사기를 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임차인 드릴 때는 그 깨끗하거든요, 등기부가. 그런데 임차인 드리는 그 날짜에 또 아주 계획적으로다가 근저당을 설정하던가 또는 가등기를 해놓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임차인 권리 인정 못 받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대항력이 없어서 그대로 다 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20억, 30억 하는 집 임차 보증금이 10억이나 한 15억이라고 하는데 그 전에 또 가등기나 근저당이나 이렇게 하면은 그 등기되는 시간이 한 일주일 걸립니다. 그래서 그때는 또 조회도 안 됩니다. 그래서 모릅니다. 일반인들은 은행에서 그 등기권이 나와야만이 이상 없어야 대출이 돼 그때 돈을 지급하는데 개인은 이제 믿고 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으면 법무사 가서 그냥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나중에 그 순간 하루 전날에 가등기를 했다든가 근저당을 했다든가 하면은 그
전세는 이 길에 12시에 발생을 하니까 대항력 없으면. 그래서 그런 경우는 아주 고의적으로 이제 사기치는 나쁜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당합니다. 그래서 또 두 번째, 이것도 이제 종종들 이런 나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써먹는 대출이 많은지 가끔 등기 그냥 대출금 인수하면 등기 넘겨줌 이런 것도 광고 나오는 거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 사람들을 이용해서 또 거기서 뛰는 놈이야 나는 놈이 있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 찾아가서 내가 500만 원 줄 테니 이거 경매 넘기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하고서 대신 당신은 그대로 명의를 이전해오면 나중에 채권을 못 받은 사람이 명의 이전한 사람한테 나중에 또 압류를 붙습니다. 그러니까 명의를 그대로 주고 500만 원 주고 이거를 경매에 넘기자. 그렇게 해서 채권 계약서를 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경매를 집어넣는데 경매를 집어넣으려면 경매 기입 등기 하고 나서 한참 경매 기입 등기 전에는 누구나 이제 대항력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것이 대출이 있다 하더라도 최우선 변제는 받을 수 있으니까 최우선 변제. 예를 들어서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얼마입니까? 서울 같은 경우 최우선 변제가 1억 5천에 5천만 원인가요? 5천만 원까지는 최우선 변제가 되니까 한 뭐 1억 정도 이렇게 전세금을 해놓고서 그럼 5천만 원을 배당을 후순위라도 배당을 받습니다. 방수대로. 그래서 대출할 때 은행에서 방수를 공개하는 것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경매에 넘기면서 거기다가 소액 임차인들 대항력은 없더라도 우선 그 최우선 변제권이 있는 사람들을 한 서너 사람씩 몇 사람이고 방 수대로 이제 심어 놓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경매를 하면은 최우선 변제권 가진 사람은 지가 이제 사람을 포섭해서 옮겨 놓으니까 이렇게 조금 수수료만 주고 지가 다 갖는 겁니다. 그러고 이제 처음에 500만 원을 줄게 경매를 넘기자 했는데 이 500만 원을 가지고서 최우선 변제금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짜리 한 4개만 해낸다면 2억을 갖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아주 계획적으로 머리를 써서 사기를 치는 놈이 있습니다. 치는 사람들이 뭐 분들을 하기는 그렇고 치는 아주 나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거를 주의해야 하고 또 채권을 인수기를 할 때는 이제 그렇게도 하지만 이걸 이제 채권을 만들어서 그 집에 이제 그 사람이 이제 경매를 넣으려면은 일반 그 은행은 받을 수 있다가 하면은 경매를 잘 집어넣지 않습니다. 이자를 주면은. 근데 이자를 안 내가면 할 수 있지 하지만 그런 경우는 이제 이거 500만 원 줄 때 대출만 원인지 넘기자 하면은 500만 원 주면서 뭐 500만 원이 됐든 300만 원이 됐든 그냥도 넘겨가라고 하는 방법이고 가끔 신문에 보면 어떤 거면 등기 이전비까지 그 준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등기 이전비까지. 전세금 잔뜩 빼먹고 융자 받고 해가지고서 등기 이전비까지 줄 테니까 그런 거 잘못 이전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채권 다 해결을 못하면은 그 사람들이 나중에 등기 명의자한테 나중에 죽을 때까지 따라붙어서 돈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그거는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한테는 등기 이전 안 하고 그대로 채권을 해서 대출을 시켜가지고서 채권을 만들어가지고서 소액임차인을 전입시킨 후 이렇게 오히려 거기다 한술 더 떠서 그렇게 빼먹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하고 또 대항력자, 지인을 통해서 대항력자라 이것이 다 이제 요 얘기인데 그 최우선 변제를 이용해서 서울 같은 경우는 뭐 5천만 원이다. 또 수도권은 뭐 1억 3천에 4,300이다. 하면은 여기 참 내가 아까 설명하려고 여기 해놨네. 자, 수도권은 1억 3천에 저 최우선 변제금이 4,300이다. 그리고 뭐 서울 같은 경우는 1억 5천에 5천만 원이다 하면 그 돈을 이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매를 날리도 돈을 그야말로 그 아주 이거는 처음에부터 그걸 사기를 치려고 그렇게 하는 그러한 집단입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을 따르면 안 되지만 이런 술수를 이행을 할 수 있으니까 잘 하라. 그런 얘기를 제가 하고 싶어서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우선 변제를 이용해서 또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공법상 하자 있는 것을 절대로 사면 아까 시간에도 했지만 우리나라는 112개 법률에 298개 그 지역이 있습니다. 개발 불가능한 지역으로서는 뭐 이런 토지를 매입하는 맹지라든가 완충녹지라든가 그냥 법에서만 있는 거 사실 소용없는 거 그린벨트라든가 공인용 산지라든가 이런 것은 절대로 구입해서는 안 됩니다. 개발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공인용 산지 그린벨트가 풀리는 경우는 이미 그것이 이제 시가가 됐고 공장이나 집이 들어섰고 그린벨트로서 이 요건을 상실했고 나중에 저는 보면 압니다. 제가 그린벨트 몇 번 인터넷
참, 저 유튜브에서 강의했지만은 그렇게 이제 제가 그 전에 2004년도인가 그래서 여기 풀린다고 한데 이렇게 검색해보면 옛날에 전부 산이었던 지역입니다. 다 풀렸어. 지금 아파트가, 전번에 이제 유튜브 시간에 강의를 했지만은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아는 사람들한테 뭐 저한테 질문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그 일반인들 얘기 함부로 들어서는 안 됩니다. 확실한, 거의 확실성에 찬 그런 것을 해야 되지, 일반인들이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린벨트 풀린다고 뭐 사랑했다. 그린벨트 절대로 여러분들 사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보면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폭우 200m 이상 거의 이런 데 경사 25도 이상 하천이나 저수지 분사보호 시설 뭐 이런 곳은 절대로 사면 안 돼요. 그리고 표구나 경사도는 이 다드림의 산지 정보 다드림에 가면은 다 나옵니다. 또 개발 억제지로다가 여기 이제 지금 책에도 이제 다드림 여기 이제 그 산지 정보 서비스가 이제 나오는데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검색을 하셔도 됩니다. 또 개발 억제지를 경지 정리된 지역 절대농지는 여간에 잘 안 풀립니다. 그래서 공원이라든가 문화재 보호구역이나 상수원 보호구역, 이 보호구역이 들어간 곳, 또 수변구역, 임상도 전국 산림 현황 지표의 5형급 뭐 이런 데는 절대로 이제 사서는 안 됩니다.